자, 113쪽 189번, 19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롱테이크 최근에 난 영화가 뭐냐? 그거 이따가 설명해 줍시다. 영화는 인간의 시각계 특성을 이용해 정지된 일련의 영상을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거 잘 보세요. 인간은 시각계통의 특징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정지된 영상이 있는데 근데 그냥 영상이 아니라 연속된 영상이에요. 정지된 일련의 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움직임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지. 착각이에요. 인지라고 되어 있지만 착각이라고 봐도 관계없는 거야.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한 게 영화고요. 이걸 활용한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되어야 이렇게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계속 볼게요.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이 지나가고 다음에서는 이미지 프레임 CI에 나타날 때까지 16분의 1초 동안 지나간 이미지가 망막에 남는 잔상 현상이요. 핵심은 잔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를 보게 되면 16분의 1초만큼은 조금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잔상. 왜? 왜요? 왜 갑자기 웃어? 갑자기 웃기네. 같이 들읍시다. 영상을 저쪽으로 돌리고. 같이 웃어야지. 잔상 현상, 그 다음에 이미지 남는 거, 개별적 이미지, 연속적 이미지, 뇌의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두 개예요. 눈에 남는 현상이랑 뇌의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동시에. 근데 그 밑에 봐. 인간은 초당 12프레임 넘는 이미지들을 연속된 움직임을 인식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대는 12분의 1짜리도 가능하긴 한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12분의 1짜리랑 그러니까 한 1초에 12개가 들어가는 거랑 1초에 16개 들어가는 거랑 1초에 24개 들어가는 거랑 어느 게 더 부드러울까? 확실히 이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 요새는 이걸 쓰지만 처음에 이걸 썼겠지? 왜 이걸 썼을까요? 기술도 물론 되겠지만 또 싸서 왜? 1초에 12개만 쓰면 돼요? 1초에 몇 개 써야 돼요? 24개 써야 된다고. 비용 면에서 2배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초기에는 이걸 알긴 알았는데 초기엔 요걸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볼게요. 프레임 레이트란 1초당 촬영되고 있는 영사되는 프레임 수. 그러면 이거는 프레임 레이트가 1초에 12개, 프레임 레이트가 1초에 24개. 초기 무성영화 시대의 이미지 잔상이 인간의 망막에 머무는 시간 16분의 1초면 16프레임 레이트가 표준화되었다. 이게 초기 무성영화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조금 더 부드러우려면 요게 맞다고 본 거지. 초기에는 요걸로 갔는데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왜 24분의 1 프레임 레이트가 24짜리를 쓰느냐 볼게요. 1927년에 최초 유성영화가 제작되면서 초당 16프레임 레이트가 문제가 되었다. 왜냐?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소리가 문제가 돼요. 소리의 세기는 영화의 소리는 강약 세기를 신호로 담아서 필름이 연속적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프레임 레이트가 작으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편의상에 4개만 할게요. 소리를 내는데 보통 소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칠게요. 진짜 소리 이렇지만 여기에 그러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툭툭 끊길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요 사이에 해당하는 거, 요 사이에 해당하는 거, 요 사이에 해당하는 걸 넣으면 좀 더 부드럽겠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영상만 나올 때는 4개라도 되는데 소리가 들어가니까 툭툭 끊기더라. 그래서 요 간격을 조금씩 줄여주더라. 그래서 최소화한 게 뭐냐? 24프레임 레이트짜리였더라. 라는 게 그 얘기예요. 결국 소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레임 레이트를 24프레임 정하고요. 이를 표준화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더 잘게 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근데 왜 안 그러는지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가
추론하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어주면 좋아요. 나중에 니네 혹시나 대학 가서 교양 수업 들을 때 영화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이 얘기 하시게 되면 혹시 그 얘기 안 하시면 교수님 왜 더 큰 거 안 쓰죠? 왜 36분의 1이라거나 100분의 1이라거나 왜 안 씁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부드럽고 소리도 더 매끄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이 너 참 대단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 1학년 때라면 2학년 때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안 찾아오지? 라고 하실 거야. 그러고 그 다음 뭐 해요? 숙제로 내주시겠지. 그럼 친구들이 야 너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그래 약간 딴소리지만 대학마다 좀 다른 거 알아요? 윗대학으로 갈수록 그런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오 이렇게 봐요. 근데 밑으로 가면 왜 저놈은 저딴 질문 해가지고 진짜야.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친구들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편집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초창기 무성 영화에서는 쇼트의 길이가 꽤 길었다. 자, 쇼트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하잖아요. 쇼트란 일정한 지속 시간을 지니는 장면의 단위를 가리킨다. 일정한 지속 시간이니까 이게 짧은지 긴지 아직 몰라요. 한 편의 영화는 쇼트들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1905년부터 연속 편집 출연은 쇼트 길이가 짧아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는 그냥 쭉 찍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찍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쭉 간다고. 근데 한 번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쇼트입니다. 하나야. 근데 내가 어제 니네 올린 거 봤냐? 여러 개 막 짜깁기가 올렸거든요. 니네 설명회 때랑 어제 조회할 때랑 그냥 김혜지 길거리에서 본 거랑 막 찍었거든. 김혜지 어디? 너 출연했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다 찍힌 거 있어. 거기 미라클 파크. 어제 너 조회할 때 얼굴 가린 거 이거 있어요. 얼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5개 올렸거든요. 짧게 30초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쇼트가 어떻게 돼요? 5개 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편집을 하죠. 그러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정된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1시간을 틀어야겠다 하면 5개를 올리면 20분짜리 아니냐? 근데 한 번에 올려야겠다. 그러면 그게 1시간이잖아요. 쇼트 길이는 작아지는 거야. 최근에는 연속 편집의 출연으로 쇼트의 길이가 짧아졌고 1920년대 초반에는 한 쇼트의 길이가 약 5초 정도로 매우 짧아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1920년대 초반에는 한 쇼트 길이가 약 5초 짧아졌고요. 이후 유성영화 출연하면서 대사의 길이 때문에 10초 늘어났다. 왜냐? 대사가 있으니까 너무 재단할 수는 없죠. 대체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초를 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최근에 본 영화 같은 거 생각을 해봐. 각자 봐봐요. 생각해봐요. 둘이 대화하죠? 둘이 대화를 하면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얘만 찍는다고. 얘가 막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얘를 가리키겠지. 그 다음에는 달을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는 또 이쪽 각도 보여주거나. 잘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10초를 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10초를 넘게 되면 왜 우리가 좀 선호하지 않느냐? 약간 지겨운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좀 줄이지. 시간을 더 짧게 가는 거예요. 10초 정도요. 롱 테이크는 일정 시간 동안에 편집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한 쇼트를 길게 촬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롱 테이크나 롱 쇼트나 비슷한 얘기예요. 개념은 같아요. 영화 속에 벌어지는 사건은 실제 현실 진행될 때 걸리는 시간과 필름 나타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3분이 걸리는 세수 장면을 여러분들 실제 해수할 때는 3분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십 초 되잖아요. 10초의 쇼트로 보여줄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 가능하다면 뭐예요? 10초짜리를 1시간 틀어줄 수도 있죠. 그게 돼요? 되죠. 뭐 천천히 보여준다거나 여러 번 보여준다거나 가능하지. 쇼트가 길어지면 이야기 호흡이 길은 느낌을 준다. 자, 그렇다면 쇼트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면 호흡이 길어지는 것 같고 짧아지면 호흡이 짧아지겠지. 호흡이 짧아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긴장감이 커진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긴박감이 커진다고 할 수도 있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 할 때.
자, 롱테이크 한번 얘기할게요. 보통 여러분들 최근에 본 영화 마블 거 누구나 봤을 만한 건 이게 제일 대표적이니까요. 이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액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새 액션 잘 떠올려봐. 어떻게 싸우지? 우리가 싸우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 주먹질 하자. 덤벼. 이쪽엔 누구 해야 되지? 타노스. 덤벼. 나쁘지 않죠? 타노스.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부끄럽다. 싸울 때요, 만약에 아이언맨이 슉 날아가서 얘를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언맨을 보여주고 주먹을 보여주고 얼굴 퍽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타노스 뒤로 날아간 장면 보여주고 타노스 다시 주먹을 얘한테 휘두르는 거, 광선 쏘고 행성 끌어오고 얘한테 집어 던지고 행성 한번 보여주고 여기 있는 그 인피니티 돌 같은 거 다 반짝반짝 보여주고 휘두르고 피하고 날아간 거 다 보여주잖아. 따로따로 보여준다고. 쇼트를 다 잘라요.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이렇게 다 자르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한 1초나 2초 간격으로 화면을 휙휙 바꿔준다고. 그럼 뭐가 좋으냐? 굉장히 긴박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진짜 같기도 해. 그리고 몰입도 돼요. 와, 지금 맞는 장면이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행성 날아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쇼트를 되게 잘 나눈 거고요. 한 번에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마 니네가 보면 안 될 거야. 뭐가 있냐면요. 근데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있지? 그게 요거예요. 이거를 보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둘이 싸워요. 절대로 편집이 없어. 그냥 계속 싸워. 막 싸워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가 이거 나중에 대학 가서 봐. 어떤 느낌이 나냐면 배경음악이 하나도 없고요. 소리가 둔탁한 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진짜로 그 맞았을 때 아픈 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보다 보면 진짜 같다고. 현실이에요. 왜냐? 편집이 없잖아. 롱테이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를 근데 또 롱테이크의 장점이 단점은 사람이 이렇게 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정확히 몰라요. 편집을 하면 얘 얼굴 비추면 여기만 보면 돼요. 주먹 비추면 주먹 보면 돼요. 우리 편하지만 롱테이크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딜 봐야 될지 몰라. 얘를 봐야 되나? 얘 막고 있는데 그때 주먹은 왜 휘두르고 있지?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같은 느낌도 나기도 나고 오히려 힘들기도 하고 그게 롱테이크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영화 존 윅.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롱테이크 얘기는 그 얘기야.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보세요. 앙드레 바쟁은 연속 편집을 통해 쇼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영화의 사실은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그쵸? 진짜는 아니지. 사건의 실제 시간과 사건을 다룬 쇼트 시간이 같을 때 영화가 사실상 획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진짜 맞죠? 정말로 여기서 5분 싸우면 진짜 5분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 씬을 한 3번 찍었다. 그럼 15분을 싸워야 돼. 진짜 이 5분이 진짜 그 5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는 거는 실제로는 1시간 찍고서 실제로 싸우면 1시간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 앙드레 바쟁은 실제 시간과 사건으로 쇼트 시간이 같을 때 영화가 사실 획득할 수 있다고 역설을 했대요. 영화가 현실을 그대로 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게 앙드레 바쟁 얘기예요. 롱테이크를 비영화적 기법 비판 시절에 오히려 쇼트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연속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실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 번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각도에서 뭔가를 보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가짜야 라고 앙드레 바쟁은 생각을 했답니다. 관객은 편집이 절제되어 있는 롱테이크 화면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지 몰라 혼란을 느낄 수 있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 지정된 눈앞에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로 비유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롱테이크는 대화로 구성된 소설, 그 다음에 연속된 쇼트의 편집으로 이루어진 건 일종의 요약적 제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 파악을 해야 한다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게 서술자가 혹은 거기 나오는 화자가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설명하는 거지.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건 대화 쭉 나열되는 거는 한 번에 찍었다고 볼 수도 있죠. 둘이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롱테이크는 대화로 구성된 거, 연속 편집은 요약적 제시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해요. 앙드레 바쟁은요, 삶이란 하나의 해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롱테이크가 삶의 이러한 사실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한 쇼트의 시간이 길어지면 관객은 쇼트 안에서 무엇을 읽을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능동도 선택해야 한다. 물론 길다고 롱테이크는 아닙니다. 왜냐? 영화 처음에는 편집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길게 갔잖아. 그건 롱테이크가 아니에요. 롱테이크는 일부러 편집을 하지 않아야만이 롱테이크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장. 이제 중요한 거 피사계 심도 얘기할 건데 이걸 약간 헷갈리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줄.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의 초점은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카메라 렌즈 굴절되어 하나의 점으로 필름에 수련된 형태이다. 이거는 카메라 이론이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빛의 굴절이 알맞게 이루어지면 뚜렷하게 맺혀요. 굴절각이 차이가 나서 모이지 않으면 흐린 상이 맺힙니다. 예를 들면 니네 오른쪽에 193번에 어떤 게 흐린 거죠? 가장 흐린 게 몇 번에 뭐예요? 4번의 기억이요? 더 흐린 게 있을 텐데요. 2번의 기억이 제일 흐리지? 이게 제일 흐려요. 그 다음 뒤에 산이 가장 뚜렷한 건? 1번의 니은. 자, 그 흐리고 뚜렷하고는 요 개념 보고 넘어갈게요. 왼쪽 다시 오세요. 렌즈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하나로 서는 초점이 얼마나 많이 형성되느냐. 다시 오른쪽에 193번을 보면 수렴된 초점이 되게 많은 게 몇 번이죠? 여러 개가 선명한 거. 1번의 니은이 여러 개 선명하죠. 하나만 선명한 건 2번의 기억.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의 기억처럼 하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초집중하겠고, 만약에 1번의 니은처럼 하면 모든 거에 신경을 쓸 수 있겠고, 그러면 또 약간 비슷해져요. 어떻게 해요? 요게 모든 거에 초점을 맞춘 게 되겠지. 우리가 뭘 판단했는지 모르니까 요게 하나에만 초점 맞춘 게 되겠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 의도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얘 되게 뚜렷하게 하고 얘 흐리게 하고, 이것도 니네 여기만 봐,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지. 약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다 보여주는 게 요거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거야. 똑같진 않아요. 개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시 왼쪽에 A를 볼게요. 조리개가 크게 열려있는 경우에, 니네는 193번 계속 그림 보면서 봐봐. 조리개가 크게 열려있는 경우는 그 밑에 조리개에서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아니면 오른쪽 끝이에요? 조리개가 크게 열려있는 거. 기억입니다. 보면서 봐요. 렌즈를 통해 꺾여 들어오는 빛의 굴절의 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피사 조약과 주변의 다른 피사체들은 초점이 맺히는 위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약간 어렵지만 하나만 이해해요. 완전 열려 있으면 빛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초점 맺히는 위치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만 이해합시다. 따라서 필름에는 초점이 맞는 피사체 외에도 초점이 맞지 않는 피사체까지 여러 개가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조리개가 완전 열려 있으면 초점이 맞는 피사체도 있고 초점이 맞지 않는 피사체까지도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몇 번을 찾아야 돼요? 193번에 완전 흐린 걸 찾아야 돼요.
선생님 다 흐리잖아요. 그래, 기억도 흐리고요. 1번의 기억도 흐리고요. 1번의 3번도 흐리고요. 4번의 니은도 흐리지. 다 흐리지만 가만 봤더니 가장 흐린 건 2번의 기억과 4번의 니은이 가장 흐립니다. 근데 지금 기억 찾는 거니까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계속 니네 왼쪽 오른쪽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이거를 피사계 심도가 얕다고 말을 해요. 반대로 조리개가 좁혀져 있는 경우에는 렌즈에 꺾인 빛이 작게 열린 조리개 맨 끝에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 필름면을 도달하기 때문에 굴절된 빛은 좁은 각도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꺾이는 거야. 굴절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렴되는 빛들이 잘 모여요. 잘 모이니까 전반적으로 명료해집니다. 이걸 피사계 심도가 깊다고 하는데요. 193번에서 오른쪽 끝에 조리개 완전 닫힌 거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완전 닫힌 거. 그게 1번의 니은이에요. 그러면 답은요. 지금 니네 니은은 뭐죠?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거 찾으면 돼. 중간 정도 흐린 걸 찾으면 돼요. 뭐가? 뒤에 산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에요. 그 정도를 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189번. 이거 되게 쉬운데 다 있고요. 2번. 빛이 하나로 수렴된 초점이 많이 형성이 되면 하나로 수렴된 초점이 많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피사계 심도가 깊게 돼요. 왜? 지금 얘기했잖아. 자, 마지막에서 5번째 줄 봐봐요. 굴절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렴되는 빛 또한 큰 위치 차이 없이 필름에 모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료한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90번이요. 189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거고 199번은 약간 추론입니다. 보세요. 1번. 영화를 12프레임 레이트 이하로 촬영하게 되면 연속적 이미지 나타낼 수 없다. 책에 안 나왔죠? 책이 뭐라고 나왔지? 12프레임 이상이 되어야 연속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이거 이하는 연속적이 아니다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론이에요. 맞긴 맞아요. 2번. 영화를 볼 때는 독립된 이미지 프레임 구분해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어떤 말이 틀렸을까요? 근거는 어디일까요? 답이 2번이에요. 영화를 볼 때는 독립된 이미지 프레임들을 구분하여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틀린 근거는 칠판에도 있지만 뭘까요? 영화를 볼 때는 추론이야. 그대로는 안 나와. 영화를 보는데 프레임을 구분해 보면 어떻게 돼요? 프레임을 구분해 본다는 얘기는 뭐죠? 정지된 영상을 정지된 형태로 본다는 얘기 아니냐? 연속적 움직임으로 인지를 하지 않고 개별 걸로 본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러면 그건 영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진이겠지. 답은 2번이에요. 근거는 제일 앞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써있죠? 영화는 정지된 일련의 영상을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야. 프레임들을 구분하면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190번의 2번의 근거는 첫 줄에 있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 쇼트로만 찍었다고 롱테이크 사용했다고 하기 어렵다. 아까 이거 무성영화 초기 부분에 그냥 편집 안 한 거 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거는 롱테이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4번을 잘 봐요. 긴박감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긴박감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근데 아까 뭐 했었지? 그 세수어 장면 나올 때 다시 봐. 앞장 볼게요. 세수 걸리는 장면 그 부분 밑에 앙드레 바장 위에 쇼트가 길어지면 이야기의 호흡이 길어진다. 요게 근거예요. 쇼트가 길어지면 어디 갔어? 지웠나? 쇼트가 길어지면 호흡이 늘어져요. 그거밖에 안 나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쇼트가 짧아지면 호흡이 빨라지겠지. 호흡이 빨라지면 긴박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네 선택지 4번에 뭐라고 나왔지? 일 수 있다라고 나왔지? 효과적이다가 아니야. 왜냐?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요. 5번 영화의 사건은 진행될 때 걸리는 시간보다 긴 시간의 쇼트로 보여줄 수 있다. 이거의 근거가 뭘까요? 영화의 사건은 실제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 확실한 근거는 본문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게 근거예요. 대놓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되겠고요. 191번은 아마 니네가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있는 드라마야.
미드 중에 24시라고 있거든요. 보통 미국 드라마도 한 에피소드가 한 회가 1시간이거든. 근데 이거는 24개짜리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에피소드 시즌 하나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진짜 하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저거를 24시간을 찍게 되면 그거는 다큐멘터리가 돼요. 24시간을 롱테이크로 찍게 되면 그거는 다큐예요. 당연히 이 드라마도 편집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제목이 24시야? 하루 동안 일어난 걸 얘기해? 편집은 되게 많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 롱테이크인가 보다. 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이 24시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는 달라요. 실제로는 만약에 3회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는 1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왜냐? 이게 겹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번. 24시 시청자가 시청하는 시간과 에피소드 진행 시간이 동일하죠. 그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롱테이크와 같아요. 롱테이크라는 게 아니라 롱테이크와 같다고 보는 거야. 참고로 4번 틀리죠? 편집을 하지 않은 롱테이크를 사용했겠군. 그게 아니라 1시간 동안 편집 안 하면 그건 다큐멘터리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큐멘터리도 편집하지? 이건 틀린 말이야. 우리가 롱테이크처럼 느끼게 하는 것 뿐입니다. 혹시 니네 24시 본 사람? 이거는 19금 아니니까. 본 사람. 이거 시즌 꽤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재미있어요. 한 시즌 2까지는 재미있지. 근데 한 3되면 지겨워요. 왜냐? 하루 얘기를 봐야 되니까 너무 지겨워. 숨 막히는 거야. 왜 숨 막히냐? 우리는 더 빠른 거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영화를 틀어준다라고 하면 좀 힘들어. 그래서 좀 지루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192번은 앙드레 바쟁이랑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한 편의 영화가 지니고 있는 사실을 논할 때에는 어떻게 찍었느냐. 그게 여러 개의 쇼트를 편집한 건지 아니면 롱테이크로 갔는지 하는 것보다는 영화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었느냐. 난 이거 사실성을 추구하며 찍을 거야. 대신 쇼트를 편집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 전혀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을 거야. 대신 롱테이크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보기는 그 얘기예요. 영화 감독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찍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1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193 했고요. 194번은 간단한데 그냥 부사격 조사 로를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절로, 바야흐로, 가까스로, 바로, 수포로 어느 게 체연과 부사격 조사 로가 붙은 거죠? 5번밖에 없죠?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194번. 박서영아 끊어봐라. 자.